실제로 객관적인 스트레스의 양은 유사한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른 상황들 혹시 주변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힘든 상황을 겪고 이거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성공을 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래전 사건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걱정과 스트레스와 피로와 질병 속에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같은 병기에 암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잘 치료받고 암이 없었던 사람처럼 지내시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암이 모든 인생을 다 잡아먹은 것처럼 휘둘려서 사는 분들이 있으세요. 차이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이 스트레스 상황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우리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와 피로를 더 느끼는 분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아주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병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스트레스와 피로를 더 느끼는 사람에게는 뭔가 숨겨진 핵심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핵심 문제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내가 혹시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돌이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리즈로요, 상황을 악화시키는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앙을 상상하는 것, 두 번째는 부정적인 자기대화, 세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이 세 가지 인지 패턴은 어떤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누구는 잘 딛고 일어나고 누구는 완전 인생을 망하는 길로 점점점 가게 되는 그 딱 변곡점, 그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혹시 제가 이제부터 이 인지 패턴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나도 그런 상황에 나를 몰아놓고 스스로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파국적 재앙 상상하기입니다. 쓸데없는 생각, 제가 흔히 환자분들한테 말하는 잡생각으로 나의 정신과 나의 뇌와 육체를 재앙으로 몰아가는 거죠. 파국적 상상은 사실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많지 않은데도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상상해 보는 건데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몸은요 정말 신기해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어도, 경험하지 않은 일이어도 상상하는 것만으로,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공포영화 보면 우리가 실제 귀신에 쫓기지 않지만 무섭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어나지 않을 불행을 미리 걱정해서 미리 생각을 하면 우리의 뇌는 실제 그 불행에 빠진 것처럼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고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계속 그 극한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와 불안이 점점점 증가하게 되고, 급기야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작은 사건에서도 이 기질이 발휘가 됩니다. 그러면 아주 사소한 일도 대처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건강검진을 했는데 내시경을 하고 만약에 위암이라는 소견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위암이라는 소견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 상황을, 이걸 계기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변곡점, 더 힘들게 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스트레스가 병을 만드는 분들의 특징은, 수술하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수술했는데 상황이 심각해서 오래 못 살게 되면 어떡하지? 부작용이 있으면 어떡하지? 합병증이 있으면 어떡하지? 미리 걱정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일어날 확률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나에게 그 상황으로 항상 그 고민을 하는 것보다도요, 더 현명한 생각은, 수술을 잘 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할 게 어떤 거지? 이런 걸 공부하고 준비하셔야 되는데, 계속 수술 이후에, 그리고 암이 진단된 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걱정들로 이 시간을 버리시면 결국에는 더 큰 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어날 확률이 별로 없는 일에 대해 너무 진지하게 고민하면 우리 몸은 실제 그런 상황을 인지한다고 했죠. 그걸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미리 걱정하는 것 자체가 질병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을 받기 위해 그 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찾아보고 또 관리하고 준비하는 게 바람직한 대처법이죠. 일상에서도요, 또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직장에서 만약에 실수를 했다, 새로 만난 무리에서 내가 뭔가 실수를 했다, 이럴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하면 어떡하지?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 동호회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노숙자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작은 실수인데 이 작은 사건들 하나하나를 매번 내가 아주 파국적으로 끝에
끝에 가서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 매번 노숙자로 만드는 사람들, 이런 걱정, 이게 버릇이 되면 점점점 스트레스를 만들게 돼요. 이런 분들이 엄마 아빠 되면 더 문제예요. 애들이 그냥 시험 한 번 보고 왔는데 시험 한 번 못 본 걸로 이렇게 해서는 대학도 못 간다, 직장도 못 구하고 너는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고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가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 자신에겐 더 강하게 잘못된 파국적 상상으로 괴롭히는 분들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지 돌이켜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입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란 계속해서 자신을 비판하고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사고방식을 말해요. 이런 내면의 대화는 자존감을 더 낮추게 되고 나는 뭔가 부적절한 존재인 것 같고 이 자체가 또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예쁘다고 칭찬을 했을 때 실제 내 모습을 보면 실망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가 역량이 부족한데 결국 이렇게 내가 바닥에 들통이 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은 결국 끝내지도 못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종종 파국적 상상으로 이어지면 더 문제가 많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결국 나는 실력이 들통나서 회사에서 쫓겨나서 노숙자가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또 친구랑 약속에 늦어서 허둥지둥 가는데 난 늘 이런 식이야, 결국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실수로 나를 뭔가 아주 극단으로 몰고 가는 거죠. 물론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실 수는 있지만 이게 누적이 되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괴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는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하는 생각과 태도를 말하죠. 어떤 일이든 대충 하는 것보다 꼼꼼하게 완벽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나의 육체적, 정신적 체력, 에너지의 한계를 인정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한정돼 있는데 계속 끊임없이 완벽주의를 하다 보면 결국엔 끝내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늘 미완성이 되고 새로운 걸 해보고 새로운 걸 했는데 또 미완성이 되고 뭐 이런 사람이 되죠. 보통 청소년기나 젊은 성인기의 이 완벽주의는 도움이 돼요. 공부를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뭔가를 숙지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사회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죠? 사회에 나와서 다양한 역할이 생기고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거기다 이 더 문제가요,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이 우선순위를 두는 훈련이 안 되면 진짜 엉망진창이 돼요. 모든 삶이.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쓸데없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이 우선순위를 모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환자분들 중에 가끔 어떤 한 식품에 꽂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환자가 유튜브에서 브로콜리에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항암 효과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직접 유기농 매장에 가서 브로콜리를 골라요. 비교해보고. 그리고 집에 가지고 와서 완벽하게 씻어서 소분해서 통에 담아요. 완벽주의자가 신선한 유기농 식품을 먹는 것에 관심이 생기면 이걸 준비하는 걸로 시간이 두세 시간이 후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 항암 효과라는 목적을 보면 여러분, 그 유기농 브로콜리를 먹는 것보다 차라리 1시간 동안 운동하시는 게 더 확실하게 항암 효과가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파국적 상상을 하는 사람이 아닌지, 부정적인 자기 대화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닌지, 또 우선순위를 모르는 완벽주의자인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겠고요. 보통은 본인의 습관대로 스트레스를 증폭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기질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록해보시고 돌이켜보시고 내가 혹시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조절을 해야 합니다. 제가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나중에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법을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혹시 나를 괴롭히는 생각으로 삶을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위해서 3가지 잘못된 사고방식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